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은데 요즘 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룩주룩 흐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맘쯤 되니까 시원한 그런 물회를 그릇에 들이키고 싶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제주의 여름을 부르는 맛, 바로 자리돔입니다. 자, 오늘 자리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 분과 함께 이제 자리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저는 사실 자리돔이 친숙한 어종인 게 회사에 들어서 첫 촬영 나갔던 아이템이 6시 내 고향 자리돔 잡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간혹 친구들을 따라서 이제 낚시를 따라갔을 때 다른 고기는 한 번도 못 잡아봤는데 자리돔은 제 손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익숙한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제가 자리돔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어서 저 오늘 딱 좋은 시간이다 싶었어요. 어떤 어종인가요? 이제 어른들이 작다를 잘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자리돔이라고도 하고 한 자리에서만 서식을 한다면서요, 자리가. 그래서 자리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만 있어서. 네. 그 바보같이 그 자리에만 있으니까 저한테도 잡히죠. 그렇겠네요. 도망 다녀야 되는데. 영랑리에 자주 보이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영랑리는 그 덕에서 자리를 듭니다. 덕에서. 덕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화산 폭발을 해서 이제 풍화작용 등 이렇게 해가지고 용암이 흐르다가 이렇게 바다를 만나니까 멈춰서 있는 곳이 덕이라 하고, 또 여라고도 하는 게, 여는 이제 뭐 물에 잠겨 있는 바위를 다가 여라고 하는데, 우리 그 영랑리 같은 경우는 이제 덕자리돔이 이 앞에 있는 이름이 목저문여라고. 혹시 저물다는 얘기 혹시 아십니까? 저물다요? 그것도 약간 작은 느낌이. 네, 목 저물다는 거는 잠긴다는 얘기예요. 목이 잠긴다. 이제 제주도 말로 이제 목 저문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그 자리돔 쉼터를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목저문여 앞에가 이렇게 보면 자리가 이게 이제 많이 보여요. 덕하고 여 그 아래에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약간 무리지어서 네. 살고 있군요. 완전 때를 지어서. 근데 저는 돔이라고 하니까 자리돔. 원래 보통 개돔, 뱅에돔, 돌돔. 불돔 약간 좋은 황돔. 어종, 고급 어종에만 돔자를 비닐 있는 붙는 줄 고기를 알았는데. 네. 비닐 있는 고기를 돔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고등어는 비닐이 없잖아요. 그다 고등어지. 그래서 자리는 비닐이 있잖아요. 뭐 뱅어돔도 비닐이니까 그 돔이라 그렇게 해서 돔 표시를 해요.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 고기예요? 원래 지금 참돔, 뱅에돔, 돌돔 다 전부 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서식하는 어류들은 농어목이라는 과에 들어가 있고, 자리돔 같은 경우는 농어목 자리돔 과에 있는 어종으로서 소형 어류. 최대 크기가 한 20cm 정도 되고, 저희가 자주 접하는 건 한 10cm 정도가 되는데, 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주도 하면 옥돔, 뱅에돔, 참돔 같은 경우, 그리고 자리돔도 마찬가지인데 등 지느러미에 가시가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갖고 돔이라고 표현을 하고, 돔이라고 붙어진 어류들은 저희가 손으로 맨손으로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시에 가시에 찔릴 수 찔리기 있어서.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어종이기도 합니다. 저는 약간 돔 집안에 약간 자리돔이 막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리돔, 일단은 제가 자리돔 관련된 퀴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진짜요? 네. 화면에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고기가 보이실 텐데, 저 중에 자리돔은 몇 번일까요? 어? 일단 2번, 4번은 는 아니고 아니고.
1번 아니면 3번 같은데 1번 색깔 봐서는 저는 1번이요. 그럼 전 3번이요. 이장님 보이시죠? 그 우리 덕자리돔하고는 색깔이 틀립니다. 색깔이. 어. 덕자리돔은 좀 까매요. 그렇게면 저기 3번이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3번으로 가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먼 바다에서 잡는 고기는 1번이 1번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네. 소장님과 이장님은 3번, 아니, 저 1번이요. 네. 저도 1번. 어떤 게 자리돔이에요? 1, 2, 3, 4번 모두 다 농어묵 자리돔가에 속해 있는 1, 2, 3, 4번 모두 다 농어묵 자리돔가에 속해 있는 어종이고 1번이 저희 식당이라든지 시장 저희 그 제주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리돔이고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그 지역 환경 때문에 고기의 비늘 색깔이 검었거나 좀 희거나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노랑자리돔이라 그래서 서귀포에 있는 범섬, 섭섬, 수심이 아주 깊은 한 30m 이상 된 있는 곳에서 낚시꾼들한테는 여름철에 흔히 잡히고 있는 그런 자리돔이고요. 세 번째는 연무자리돔이라 그래서 저 자리돔은 청록색 빛을 띠고 있고 최대 크기가 저거는 10cm 정도까지밖에 안 큽니다. 아주 작은 자리돔이고 네 번째는 해포리 고기라고 해서 제주에서도 가끔 잡히지만 저 자리돔은 식용이 아니고 저희가 그 전 세계적으로 아쿠아리움에서 전시 사육되고 있는 이제 관상 생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리돔이 관상으로도 네. 어. 그리고 이제 뭐 양식업에서는 그 관상어를 키우고 있는 양식업에서는 해포리 고기가 주된 어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자리돔이다 딱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옆 지느러미에 시꺼먼 점이 있고 등 지느러미가 끝나는 지점에 하얀색 반점이 있고요. 그리고 날렵한 꼬리를 갖고 있는데 저 날렵한 꼬리로는 어떤 바닷물이든 헤칠 것 같지만 의외로 거센 조류가 흐르고 있는 곳을 싫어하는 그리고 물살이 조류가 엄청나게 약한 곳을 좋아하는 게 자리돔입니다. 저 등 지느러미 끝에 보이시는 하얀색 반점이 그러니까요. 보이시죠? 네. 저 반점의 색깔을 갖고 저희가 자리돔을 구매하실 때 신선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일수록 신선한 거고요. 죽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검정색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매하실 때 저 부분을 보시면 신선한 자리돔을 구매하거나 아니거나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리돔 보통 어떻게 자리돔을 낚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는 거와 뜨는 거의 차이. 뜨는 거는 이장님께서 워낙 잘 알고 계실 거고 저는 잡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리돔을 불러 모아야 되는 밑밥, 아까 이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뿡끼라고 하는 밑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낚시점에 가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낚시점에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자리돔이 묶여있는 채비가 따로 팔거든요. 거기다가 오징어 살을 사서 잘라서 끼워서 밑밥을 던지고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온 바다가 시커멓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자리 채비를 넣으면 10초 안에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는 다 물에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갯바위에서 하는 찌낚시고. 네, 그렇게 보통 예전에는 배로도 그 태우배로도 막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세대는 아닌 것 같고 훨씬 이전에 보면 아직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가면 태우가 보존이 돼 있잖아요. 옛날에는 태우배로 했는데 그것도 낚시 하나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자리를 낚으려면 큰 배 하나나 작은 배 하나나 두 개 같이 맞아요. 가서 같이 넓게 편 다음에 기다렸다가 해 뜨면 밝아지면 자리가 네.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네가 올라오면 계속 기다렸다가 확 낚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뜨는 거지. 네. 죄송해요. 뜨죠. 네.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큰 배가 띄울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작은 태우배를 만들어서 인근 연안에만 가서 자리를 떴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촬영 나갔을 때 예전에 6시 내고향 나갔을 때는 그냥 배에다가 두 대가 있었고 네. 두 척을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떴던 것 같고 드디어 자리돔이 몰려들었나 봅니다. 그물을 건져 올리는 손길들이 바빠지는데요. 느낌이 묵직해 보이죠? 자, 당기세요. 영차, 영차. 자, 자리야 나와라. 오, 한승훈 아나운서 제법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새내기 아나운서가 아니고 새내기 선원인 줄 알았어요. 야. 그럼요. 모처럼 갔는데 한 사람 몫은 해야죠. 그 금능에 가면 지금도 하시나 모르겠는데 이방희 할아버지가 네, 진짜 맞아요. 전통 방식으로 네.
자리돔을 잡았었거든요. 네. 네. 그 원담에서 맞아요, 원담 할아버지. 네, 이렇게 바가지 이렇게 물 빠지는 걸로 뜨러 다닌다고 해서 기사로 접했던 것 같아요. 또 뭐 예전에는 나무 상자로 이제 수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잡기도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는 안 잡아보셨어요? 그 아까 이 뽕기를 주면 덕구에서 이렇게 보면 이 자리가 다 보입니다. 뭐 수경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앞에 고기가 다 보이니까. 그 영랑리에서는 이제 자리돔을 잡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서요? 아, 그 자리 잡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보이는 거를 이게 어떻게 잡지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이제 사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그물을 넣어요. 그래서 대나무 이렇게 여기다 도로를 해가지고 이렇게 깊이 여면 뭐 뽕기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자리들이 이제 막 시커멓게 몰려와요. 그러면 아 이제 옆에 사람이 야 많이 들었다 하면 땡기면은 한 2대박 3대박 한번 놀러 오세요. 한번 낚아보고 해야 돼요. 아니, 그 영랑리에서는 그걸 뭐 이제 덕자리 뜨기라고 네.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왜 영랑리에서 그런 방식을 택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선조 때부터 그 앞에 자리는 보이는데 아 요거를 보고 아 어떻게 저거를 쉽게 따먹지 한 게 이 덕자리는요 아까 이 작아요. 작으니까 요게 비닐도 덕에다가 이렇게 밀면 비닐이 싹 벗게 돼요. 그 이제 창자만 이렇게 빼면 그다 된장에 찍고 밥 한 사발 이렇게 보리밥이라 해야 돼요. 보리밥에 된장에 고추 그것만 있으면 한 끼 해결해요. 아니 승유 씨는 네. 혹시 그 찌낚시로 자리 잡는 거 말고 이렇게 덕자리 뜨기 같은 걸 해봤어요? 아, 그렇게는 안 해보고 저희 낚시 장비에 보면 큰 고기를 잡았을 때 저희 낚싯대의 힘으로는 못 올리니까 뜰채를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리돔이 많이 몰려들면 뜰채를 대가지고 거기다가 밑밥을 주면 자리돔이 알아서 들어와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는 잡아봤어요. 그럼 굉장히 이게 자리돔 잡기는 쉬운 거네요. 근데 그 자리돔 잡기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자리 뜨기도 그렇게 굉장히 쉬운가요? 아 절대 안 그래요. 그 이 덕자리 돔을 뜨쟁하면 첫째가 날씨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 두 번째는 물때가 맞아야 돼 물때. 물때, 예, 물때가 맞자면 아까 그 수심이 깊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면 이제 살이 때는 물살이 세서 이게 못해요. 낚시 이렇게 하면 낚싯줄이 쫙쫙 꺼서버려요. 쫙쫙 꺼서 낚시 잘 못해요. 물때가 맞으면 이제 조금 때 이런 때 오면 물이 이제 흐름이 완만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돌이나도 안 끄스고 또 낚시대 하는 것도 안 끄스고 그러니까 그때 영랑리에 오시면 사돌이랑 또 우리 그 체험하는 낚싯대가 있어요. 그거에서 한번 시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덕자리 뜨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전통 방식으로 영랑리에서 잡았던 게 그거 치고는 축제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3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니까. 예, 그 2012년도에 그 쉼터 조성을 해서 2013년도에는 마을 주민들을 그 시식회하는 그런 정도의 일례를 했어요. 동네 분들 오셔가지고 그거는 지어주기는 이제 행정과 마을 자금으로 이렇게 그 쉼터를 조성을 했지만 그 행사비 보조 받아서 어떤 축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나중에 한 거죠. 이 방송을 보면은 아마 우리 저 대정읍장님이 좀 더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 가면 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좀 즐길 수가 있나요? 그 아까 이제 얘기했던 저 낚시. 낚시는 우리가 족대 대나무. 대나무 족대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런 거 이제 해서 경연대회를 합니다. 예, 1등 또 자리만 해지 뭐 갓돔 낚았다 해서 주는 거 아닙니다. 자리만 몇 개 낚았느냐 크고 작고는 아주 편 않고 이렇게 이제 자리 경연대회 뜰채 해가지고는 그 체험.
내년에는 꼭 한번 덕자리돔 축제도 가볼게요. 덕자리돔 축제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 네. 관광객도 많이 오고요. 네. 하여튼 축제답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널리 그 전통 어로 방식을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널리 홍보를 하고 또 대정읍의 맹물인 그 자리 꼭 와서 드셔야 되고 우리 자리 대정 자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내년에 꼭 가겠습니다. 네. 보통 여름 하면은 그 자리 물에 몇 그릇은 먹어야 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보통 10그릇 정도. 아니, 세 분은 이제 자리돔을 어떻게 드세요? 아직도 뼈가 있는 그 회를 저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낚시를 아무리 좋아해도. 그래서 저는 자리는 오히려 아까 모슬포에서 나오는 큰 자리를 갖고 저는 왕소금 뿌리고 구워서 먹는 걸 선호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니까. 아니 덕자리를 한번 먹어봐야 돼. 저도 사실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사춘기 때 저희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저희 엄마가 트럭으로 자리 장수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자리가 늘 있고 자리 반찬이 늘 있고 그게 남으면 자리젓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 너무 싫어서 사실은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회를 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그 회들의 맛이 되게 밍밍하다라고 느껴지고 오히려 단단하고 그 특유의 맛이 있는 자리회가 더 맛있다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얼마 되진 않았는데 오히려 자리돔회가 조금 더 약간 배지근한 맛도 있고 그 특유의 가시도 사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천천히 씹으면 그 오독오독 씹히는 그 맛도 자리는요 볶거나 구우면요 자리가 가시가 세져요. 세죠. 그 가시 안 먹고 이제 살만 이렇게. 그러니까 먹는 거죠. 생으로 먹으면 이제 자리가 이렇게 생기면 요렇게 이제 뼈를 좀 썰잖아요. 썰면 자리 그 가시 네, 그래서 약간 식초 같은데 약간 살짝 버무렸다가 하면 그자 먹을 수 있어. 조금 더 연해지니까 아니, 그러면 이장님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그냥 아니 그 덕자리는 자를 필요도 없이 그 이빨 성인이면 누구나 다 씹어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아니 그 자리는요 자리젓을 내야 자리젓은 있을 게 자리젓밖에 없으니까 철내고종으라 그 살래여보라 철내이시냐. 그래서 자리 그 젓은 좀 짜게 하잖아요. 잘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살래 혹시 우리 진경 씨 살래 할까? 저희 친정집에 살래 있어요. 네, 그거 제 거거든요. 자리젓도 잘 담가야 돼. 구수한 딱 냄새 맡아보면 구수한 것이 있어. 그거는 이렇게 해를 묵히면 이 자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져. 그거 가시 머리 그거 뗄 필요 하나도 없어. 다 먹는 거. 아 근데 지역별로 자리돔 맛 차이도 있다고 하던데요? 자리는 대정 자리가 이 대정이 가파도 자리가 우선치기는 하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물살이 세니까 자리가 물살을 펴고 쭉 다니잖아요. 그 근육 발달이 된 거라. 그래서 가파도에 나는 모든 해산물은 다 비싸요. 가파도 자리 하면은 제일 비쌉니다. 그거는 바로 그 물살. 이 물살이 세니까 이게 자리는 안 밀리려고 하다 보니 근육이 발달돼. 그러니까 맛이 좋죠. 최고입니다, 최고. 저는 그냥 구워서 아니면 조림으로 졸여서도 먹어요. 맛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비양도 근처에서 잡히는 자리가 자리젓에 활용되는 걸로 위판이 되고 모슬포 지역, 가파도랑 마라도 지역에서 잡히는 건 구이랑 조림용으로 이제 위판이 되고 보목리 자리는 이제 연하다는 이유로 강회, 물회, 활 자리로 위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판 금액도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모슬포에서 위판되는 금액보다 보목리 자리가 한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슬포 지역에서는 그 딱 한 철에만 이제 자리돔 자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자리 물회를 집에서 해주시면 근데 그때 꼭 제 아버지가 넣었던 게 제피. 파이 있잖아요. 예. 네. 그 또 이제 향도 좀 독특하고 맛도 약간 김초산도 독특한 것 나요. 같고. 어른들. 김초산 그러니까. 어른들. 그게 왜 그렇게 넣어서 먹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 제피가 살균 작용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게 생물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도 날이 더운 날 먹기 때문에 혹여나 이제 탈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는 것 같아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신다리 식초
족보로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랑리에서 제피 쓰나요? 아예 그 그래요? 자리 하면은 그거는 뭐 기본이고 자리 물레에는 저 사과 식초 안 쓰는 게 아니고 빙초산. 네. 그래서 지금 제주도 이제 자리 물회집 가면 꼭 두 개가 같이 있잖아요. 빙초산이잖아요. 네. 그래야 자리 그 좀 빙초산 쓰면 저 뼈도 좀 연하고 그래서 자리 물레는 사과 식초가 아니고 빙초산 하고 계피. 예. 그리고 물에도 꼭 그 대정의 큰 자리도. 와, 이제 영랑리 약간 극단적이네요. 예. 세네요. 근데 사실 자리돔이 살코기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아, 살이야 뭐야 없어 있지. 아이, 다른 고기보다 살코기가 많이 없잖아요. 아 많이는 없지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통째 먹으라고. 뼈채요? 뼈채. 아, 뼈채는 못 머리채. 먹겠네. 네. 와보라 이렇게 아니 영란에 한번 오면 덕자리 한번 떠가지고 먹어보자고. 전 가고 싶어요. 네. 한번 떠서 네. 먹어보면 여행 한번 네, 바꿔 네. 밀어서. 아 이것이 진짜 자리 마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제주 사람들이 유독 그 자리돔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아까 쉽게 잡힐 수 있는데 없으니까 그걸 젖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자리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거보다 더 고급 어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지만 춥고 배고플 때 그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이제 뭐 그것도 뭐 고급 어종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거를 우리가 식단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철내로 올라왔으니까 그 철내. 어려운 시절에 진짜 반찬이 돼주고 제주도에서 젓갈하면 자리젓, 멜젓 이렇게 두 개잖아요. 지금의 뭐 갈치도 갈치젓도 있지만, 하지만 제주도 사람들한테 젓갈은 그 두 개밖에 없는데 저는 조금 더 역사적인 이야기를 거슬러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고려시대부터 진상을 제주도뿐만 아니라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상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계속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제주도를 밖을 도망을 가니까 1692년에 출류 금지령을 내리잖아요. 200년 동안 내리면서 관선, 그러니까 관에서만 운영하는 배만 두고 그냥 개인이 타는 배들은 다 못하게 부수고 하니까 그게 200년이니까 그 제주도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생선이 진짜 가까이서 구할 수 있는 자리하고 메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의 진짜 먹을 게 없었을 때 그렇게 자리젓과 멜젓이 1년 동안 제주도 사람들한테 정말 규정 아까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촐레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면 똑같이 얘기하세요. 다른 거 없어도 자리젓 멜젓이면 밥 먹어줘.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왜 제주도 사람들이 자리돔이 그렇게 가장 먼저 꺼내는 생선일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약간 그런 역사적인 시기부터 거슬러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내가 88년도에 일본 동경에 갔는데 우리 그 세 번째 할아버님 그 일본에 계신데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갔었어요. 근데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제주도에서 왔다 하니까 이제 동네에서 왔다 하니까 이제 동네 그 일본에 가신 분들 이제 막 모였는데 하시는 말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야 이제도 전세비 저 자리 덤샤. 아 거기서 먹으라는 얘기. 그런 분들이 제주에 한번 왔다 가야 되는데 그 향수 젖은 소리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숙연하기도 하고 정말 한 번만 와 그러니 그거 체험 한 번만 했으면 그 사람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자리 우리 한 그릇만 딱 먹었어요. 네. 정말 네, 제주의 그 자리돔을 그리워하셨군요. 네. 고향을 생각하는 고향에서도 이제 자리 떠먹으라는 그 소리 정말 그 참 마음 아프게 듣고 왔어요. 이 정도면 승윤 씨랑 저랑 그 한치물에 이제 좀 거리는 자리물에 먹어야 되겠어요. 네. 뭐 따로 약간 우리가 좀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좀 편하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조리법이 있을까요? 그 서양의 요리법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가스파초인가
그 약간 거기도 비네거를 넣어서 약간 절여서 국물이 자작하게 넣는 서양 요리 같다고 해서 되게 맛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리돔도 약간 그렇게 서양 사람들한테 익숙한 식재료를 같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렇지만 너무 전통을 거스르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들었어요. 네. 그렇게 먹으면 뭐 외국인들도 물론이고 네. 뭐 저희 같은 약간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주 향토 음식을 되게 많이 차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고 맛있다라고 했던 게 냉국. 냉국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덕자리를 넣어서 제가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만들어 주시면. 네. 네. 그럼 보통 자리도 막 더 위로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막 독도 쪽에서도 많이 보인다고. 네,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접했는데 2013년도에 거의 570여 마리 정도가 발견이 됐고 2020년도에는 6만 마리 이상 독도에서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확실히 기후가 막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거는 이제 자리돔이 따뜻한 곳에서 서식하는. 네, 자리돔은 동물이니까 원래 그죠? 평균 수온 한 20도 이상에서 살아가는 아일크레스성 어종인데 한겨울철 한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원래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잘 살긴 하지만 지금 작년에도 저도 기사를 봤었어요. 울릉도에서도 수많은 자리돔 떼를 발견했다고 이제 했었는데 그 기사 댓글에 낚시꾼들이 남긴 댓글이 정말 웃겼어요. 뭐예요? 매년 전국 뱅에돔 낚시 대회를 울릉도에서 매년 개최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거든요. 매년 그 대회를 할 때마다 수많은 자리돔들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낚시꾼들은 10년 전부터 있었는데요 라는 댓글을 계속 남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발견된 지는 이렇게 때로 이어서 때로 진짜 수만 마리가 발견된 거는 이제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점점 이렇게 자리돔도 북쪽으로 올라간 게 이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해지는 것 같고. 예. 그러다가 진짜 영랑리에서 큰 자리들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영랑리 자리돔은 어디 안 갈 겁니다. 그 서식지가 있기 때문에 보통 방어도 자리를 먹죠. 네, 방어 낚시에서 주업으로 방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의 주 미끼가 자리. 예,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돔이 올라가니까 이제 방어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완전. 그럼 이러면 진짜 자리돔도 잘 못 먹게 되고 방어도 못 먹게 되고 큰일이네요. 그 예전하고 비교해봤을 때 낚시하러 가면 뭐 자리돔 네. 잡으러 가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눈에 딱 보이는 자리돔 수가 좀 이렇게 차이가 느껴져요? 아니요, 언제나 저희 눈에는 60만 대군 이상처럼 보여서 정말 많아요. 진짜 정말 많은데. 근데 자리돔이 재밌는 게 딱 해가 뜨고 해가 딱 떨어지면 안 보입니다. 없어집니다. 본인들 집으로 들어가요. 애들 어디 가출 안 하고. 딱 집으로 들어가고 저희 낚시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리돔 없을 때. 우리 그 덕자리돔 뜨는 것도 뭐 상시 뜨지 않아요. 또 먹을 만큼만 떠야지 다 떠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금채기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금채기 하고 있으니까 저기 저 강원도 고지 자리 안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자, 오늘 세 분과 정말 재미있게 자리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세 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과연 본인들에게 자리돔은 어떤 존재일까? 이장님에게 자리돔이란 뭔가요? 대정의 자리돔은 어쩌면 여름나기 보양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만큼 아까 그 볼목리 자리를 이렇게 부드럽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자리돔을 조금 씹는 맛이 있어야 제맛이 나기 때문에 볼목리 자리 맛보다는 대정 자리는 훨씬 맛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이장님에게는 여름을 나기 위한 보양식이다. 네. 그리고 소장님에게 자리돔이란? 그냥 단순히 음식에만 자리돔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저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의 그 모양이 자리 그물을 던지는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런 모양인 거예요. 제주 사람들의 삶 곳곳에 이제 음식, 뭐 반찬이나 젓갈이나 그다음 뭐 이제 조형물 이런 것들이 자리랑 진짜 연관이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이 자리돔에 대한 음식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지는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렇게 뭐 마을에서 축제를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 아직도 전통적으로 제주에 자리 물회를 파는 식당들이 많아지는 것도 너무 좋고 그런 데를 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래도 여전히 자리돔은 저뿐만 아니고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진짜 소울푸드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네. 소울푸드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자리돔을 도전을 안 해봤었다는 걸 느꼈고 어떻게 보면 자리돔이 제주도 7대 특산물로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뭐 갈치, 옥돔, 자리돔 다른 어종도 아닌 그 공간에 자리돔이라는 어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돔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올해 한번 제가 꼭 도전해봐야 되는 녀석입니다. 도전해 볼 상대다. 예. 저에게도 사실 자리돔은 약간 트라우마였는데 영랑리 자리물회를 꼭 전부 먹어서. 영랑이 아니 덕자리돔 뜨는데 다 와야까 먹어서 교육을 이 시켜야 트라우마를 꼭 치유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꼭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 자리돔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곁에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제주의 여름을 전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